안녕하세요. 똑소리 의학 채널의 응급의학 전문의 이대욱입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너무 어지럽고 토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으셨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궁금합니다. 이런 증상 있을 때 너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거 혹시 내가 뇌졸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많이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걸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119에 실려서 오시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석증,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양성 체위 변동성 현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양성 체위 변동성 현훈.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이름으로 이석증이라고도 합니다. 귀 달팽이관에 돌이 생겨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처음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데 막 눈앞이 빙빙빙빙 돌고 막 토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 분명히 내가 뇌졸중에 걸렸구나, 나 이제 끝났다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시는 증상은 좀 심한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석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이석증이란 병은 증상은 엄청 심하지만 사실 뇌졸중처럼 후유증이 많이 남고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뇌졸중보다는 사실 좀 살짝 더 안심하셔도 되지 않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실에 오실 때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 오시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뇌졸중이냐 이거와의 감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양성 체위 변동성 현훈,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별한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힘드시지만 좀 지나면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도 있고 계속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문제가 되겠죠. 뇌졸중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석증의 말초성 현훈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석증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몸의 움직임이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시고 일어나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갑자기 막 눈앞이 빙빙빙빙 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고개를 숙이셨다가 딱 들었는데 또 빙빙빙빙 눈이 돌면서 눈앞이 돌면서 어지럽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뇌졸중과의 특별한 감별점으로서 자세를 변동했더니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석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졸중과는 달리 이석증의 경우에는 귀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 자꾸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이명이 생겨요, 내지는 난 중이염이 너무 잘 걸리는데 귀가 계속 불편해요. 이런 증상과 동반돼서 이제 우리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달팽이관이라고 알고 있죠. 반고리관에 이석, 즉 이 조그만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위치에 따라서 뒷반고리관, 앞반고리관, 외측 반고리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달팽이관이 생겼다는 거는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안에 조그만 이석이라는 돌이 생겨서 이제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빈도순으로 보면 뒷반고리관에 생기는 그런 이석증이 제일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아닌 귀의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거는 다 이석증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비슷한 질병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귀가 먹먹하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석증과는 달리 메니에르병은 한번 생기면 좀 오래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본인이 나는 메니에르병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전정신경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이름이 참 어렵죠.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경우인데 대개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이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빙빙빙빙 도는 어지럼증이요. 근데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좀 어지럼증이 더 심하고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어지럼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시면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찰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의 증상과 이런 진단을 좀 맞춰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단이 힘든 편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워하시기 때문에 진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 이제 오셔가지고 난 너무 어지러워갖고 막 눈앞에 빙빙빙 돌고 막 토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싫겠죠. 어지러운데 왜 자꾸 뭘 시키나. 일단 안 어지럽게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심각한 뇌졸중이라 뭐 이런 증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힘드신 것도 이해도 하지만 진단을 또 빨리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참을 수 있으시면 참아보시라고 진찰을 좀 하게 됩니다. 가장 빈도가 많은 이석증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특히 이석증 중에서도 뒤 반고리관에 병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딕스 홀파이크라는 검사를 통해서 진찰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좀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볼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환자분을 눕히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눕히고 왼쪽으로 눕히고, 환자분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왼쪽으로 탁 눕혔더니, 그리고 눈을 봅니다. 환자분의 눈을 봤더니 왼쪽으로 눕힌 다음에 안진이 생기면서 환자분이 막 어지러워했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이석증이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흔하게 이제 하는 진단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막 어지러워서 죽겠는데 의사가 고개를 돌린 다음에 팍 쓰러뜨리고 다시 세웠다가 다시 팍 쓰러뜨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쓰러뜨릴 때마다 어지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만약에 병변이 그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의사가 자꾸 팍 쓰러뜨리니까 갑자기 더 어지럽고, 그럼 환자는 막 더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의사 선생님을 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변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자꾸 잡고선 쓰러뜨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점점 더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제 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 가시면 선생님이 자꾸 환자를 쓰러뜨리는 거를 봐도 좀 너무 괘씸하거나 섭섭하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검사를 하시는데 검사가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눈 튀는 거를 이제 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눈동자가 좌우로 뭐 튀든 위아래로 튀든 뭐 수평으로 튀든 뭐 이렇게 튀게 되는데 요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증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프렌젤 글래스라고 이제 안경 같은 걸 씌우는데요. 안경이 이제 약간 무슨 잠수부 물안경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씌워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증상이 더 이제 명확하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꾸면 그 자세에 따라서 이제 어지럼증이 변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초성, 즉 귀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말씀드려요. 뇌경색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귀에 이상이 있다든지 청력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같이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세가 이제 불안정하다든지 우리가 일정한 뭐 방향성이 없이 자꾸 쓰러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점진적으로 점점 계속된다. 갑자기 그러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했다가도 눈앞이 빙빙빙빙 도는 증상이 한 10분 정도 지속됐다가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돌진 않는데요. 이런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어지럽고 계속 증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시야 고정, 눈을 감아보세요 내지는 뭐 프렌젤 글래스를 씌운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증상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어지럽다고 봐야 되고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즉 말이 어눌해요, 다른 감각 이상이 있어요, 내지는 운동장애가 있어요, 뭐 이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더 뇌졸중에 더 가까운, 뇌졸중을 더 의심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심성 현운과
우리가 이석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이플리 매뉴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석 정복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머리를 잡고 있죠. 왼쪽에서 소리가 나고 왼쪽이 어지럼증이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다 하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돌리고 환자분을 눕히고요. 눕힌 다음 반대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반대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환자를 앉히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앉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환자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면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석 정복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럼 환자분이 만약에 댁에 가셔가지고 혼자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된 모디파이드 이플리 매뉴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이 왼쪽에 귀가 이상 있을 때 왼쪽을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왼쪽을 쳐다본 다음 그 다음에 환자분이 뒤로 눕습니다. 뒤로 누운 다음에 그 자세를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면을 보고 30초 정도 유지를 하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오른쪽을 보고 30초 정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개는 가만히 있으면서 몸을 돌려서 환자가 침대의 사이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가치료 운동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치료는 뭐가 있냐? 지금 막 엄청 어지러웠고 막 뱅뱅 돌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지금 어지러워서 막 뱅뱅 돌고 있는데 아니 이런 체조 같은 거를 내가 언제 하고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응급실에서 약물을 좀 이용해서 어지럼증을 좀 감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성분은 멀미약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런 주사를 놔서 환자분이 좀 어지럼증이 호전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검사라든지 이런 뭐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MRI에 촬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MRI는 꼭 찍어야 되나요? 그럼 이석증이 제일 많으면 굳이 비싼 MRI를 안 찍고 그냥 진단과 치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응급실에 가면 MRI를 찍으라고 하는 거죠? 라는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찰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뭐 말초성 어지럼, 귀에 이상인 어지럼인 게 많다,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상한 어지럼이 자꾸 조금씩 반복되고 증상이 좀 미묘해서 정확히 못 봤는데 MRI를 찍어보면 뇌경색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뭐 단순한 몇 가지만을 가지고 질병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이상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응급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약물 같은 걸 좀 써서도 어지럼증이 계속 호전이 안 된다, 내지는 뭔가 진찰상에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MRI를 좀 권유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제가 10년 차가 넘었는데요. 이제 뭐 검사상에서는 좀 검사 진찰을 다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한 게 없는데 조금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의 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좀 그냥 말로 하기 좀 석연치 않아서 MRI 찍어보자 라고 했는데 뇌경색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뭐 나이도 젊고 이분이 뇌경색이 올만한 분이 아닌데 뭐 찍어보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RI 같은 경우도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환자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긴 어지럼 때문에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석증, 양성 체위 변동성 현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 있으시면 많이 놀라시겠지만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뭐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응급실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